요즘 것들의 결혼, 저는 비혼입니다. 드라마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청춘들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여자친구와의 300일 기념일도 뒷전인 지독한 비혼주의자 장남 이지혁. 김다정은 지혁에게 소개팅을 주선하지만 그는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지혁의 동생 이지환. 구독자 13,000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지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결혼정보회사 문을 두드리는 막내딸 이수빈. 그리고 이들의 곁에서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이들의 모습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시대 청춘들의 복잡하고도 솔직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부모 세대의 걱정 어린 시선과 교차되며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세대 간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33년간 한 직장에 몸바친 아버지 이상철의 정년퇴직이 있었습니다. 3남매는 이상철의 정년퇴직을 축하하려고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의 마지막 출근길을 배웅하고 온 가족이 모여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모습은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유럽 여행권과 현금 두둑한 용돈 봉투를 선물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보는 내내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연애를 하라고 합니다. 우연일까, 인연일까? 새로운 관계의 서막. 새로운 인연의 실타래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혼주의자 지혁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카페 사장 지은호를 우연히 돕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과거부터 지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듯한 은호의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혁은 가족들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고 이제 나가서 혼자 살겠다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미스터리가 더해졌습니다. 지혁의 금수저 친구 박성재의 어머니 고성희가 의문의 전화를 통해 은호의 행방을 찾는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출생의 비밀이라는 또 다른 폭풍의 눈을 암시하며 그게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평생 결혼 안 할 겁니다. 아들의 독립선언과 아버지의 좌절. 평생 결혼 안 하겠습니다. 장남 이지혁의 폭탄 선언은 평온했던 이상철 가족에게 첫 번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과 결혼보다는 독립을 꿈꾸는 아들. 이들의 대화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세대 차이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지혁은 오피스텔 계약까지 감행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고문으로 이직하려던 아버지의 계획이 최 사장의 췌장암 투병으로 무산되면서 그의 독립계획 역시 제동이 걸립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늘 나를 좌절시키는 집이라 자조하는 그의 모습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무게에 버거워하는 이 시대 장남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선배, 나랑 만나요. 용기 있는 고백과 상처뿐인 거절. 지혁을 향한 지은호의 짝사랑 서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설렘과 짠함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그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은호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주말 데이트 신청에 돌아온 것은 내 매니저 월급 절반만 받는다며? 라는 현실적인 잔소리뿐. 상처받은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붙잡아 선배, 나랑 만나요. 결혼 말고 연애라며 자신의 마음을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혁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잔인했습니다. 내가 여자로 안 보여. 넌 나하고 안 어울려. 그의 차가운 말들은 은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로맨스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의도된 우연, 미스터리한 접근과 출생의 비밀. 이번 회차에서는 지혁의 친구 박성재의 어머니 고성희의 미스터리한 행보가 그려지며 새로운 갈등의 축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은호를 미행했던 그녀는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저혈당을 핑계로 우연을 가장해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도움을 준 은호에게 고마움의 표시라기엔 과한 현금 5만 원을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한 호의가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접근임을 암시하며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그녀가 은호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복선이 깔리면서 과연 그녀가 은호의 곁을 맴도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출생의 비밀이 앞으로 각 인물들의 관계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차가운 거절, 삼각관계의 서막. 용기 있는 고백의 끝은 차가운 상처였습니다. 지은호는 마침내 선배 이지혁에게 결혼 말고 연애를 하자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너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씩씩한 척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과 그런 그녀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지혁,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고백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칼같이 자르냐며 분노하는 박성재의 모습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될 세 사람의 엇갈린 삼각관계를 예고하며 안방극장에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1,000만 원이 든 사과 상자. 이번 회차 최고의 명장면은 단연 아버지 이상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문으로 이직하려던 회사의 대표가 췌장암으로 쓰러지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대표의 아들은 위로금이라며 1,000만 원이 든 사과 상자를 보내옵니다. 33년 경력에 대한 모욕과도 같은 처사에 그는 분노를 삼키고 묵묵히 사과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옛 상사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그의 모습은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묵직한 자존심과 인간적인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닭대가리 밑에선 일 못해. 낙하산과 사직서. 아버지의 시련과 함께 아들 지혁에게도 현실의 벽이 닥쳐왔습니다. 무능력했던 후배 오재진이 하루아침에 본부장 아들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자신의 상사로 부임한 것입니다. 청첩장을 건네며 축의금 수납 부탁드린다며 자신을 조롱하는 그에게 지혁은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다며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집니다. 부당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은 이 시대 청춘들에게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한 공감을 안겼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순간 드라마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엔딩을 선사했습니다. 퇴사 후 착잡한 마음에 잠겨있는 지혁 앞에 친구 정보아가 나타나 나랑 결혼해요라며 폭탄 프로포즈를 던진 것입니다. 비혼주의자 아들과 직장을 잃은 아버지, 상처받은 짝사랑과 미스터리한 출생의 비밀까지 얽히고 설킨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진짜 폭풍의 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연 그리고 실직. 이씨 집안의 순환시대. 지난 회 차가운 거절의 말을 들어야 했던 지은호는 결국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됩니다. 한편 그녀를 찬 장본인 이지혁과 그의 아버지 이상철 동생 이지환까지 이씨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실직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재취업이 무산된 아버지는 애써 강한 척하지만 아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가장의 무게를 토로하고 두 아들은 방황하며 현실의 벽을 실감합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닥쳐온 시련은 평범한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고뇌를 담담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남자를 만나. 시련의 아픔을 딛고 카페로 복귀한 은호. 그녀는 애써 씩씩한 척하며 지혁과의 어색함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혁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씁쓸한 조언을 건네며 다시 한번 선을 긋습니다. 한편 은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키다리 아저씨 박성재는 과거 학창시절 지혁이 자신을 위해 폭력에 맞서 싸워주었던 일화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엇갈린 관계는 앞으로의 삼각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애틋하게 흘러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비혼주의자의 파격적인 선택. 우리 결혼합시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던 순간 지혁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늘건설의 오너일가인 정보아의 파격적인 프로포즈. 사라보다 안 맞으면 이혼해도 좋다는 그녀의 제안은 사랑보다는 하늘건설, 경영권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내건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가족의 위기와 자신의 좌절 앞에서 지독한 비혼주의자였던 지혁은 결국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견례와 2주 뒤로 잡힌 결혼식.
이 초고속 계약 결혼은 이씨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까요? 의문의 접근, 그리고 남겨진 비밀. 박영나의 스토커는 지속적으로 꽃을 보내다 집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된다고 하고 영나는 참고만 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은호의 카페를 찾아와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는 제안을 건네며 그녀를 향한 의문스러운 접근을 계속합니다. 과연 그녀가 은호의 곁을 맴도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이들의 관계에 숨겨진 비밀은 화려한 날들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KBS의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오해를 통해 사랑을 외면하고 현실을 택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과 그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한 여자의 마음을 그리며 안방극장에 역대급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초고속으로 진행된 계약 결혼이 결국 파국을 맞이하며 모든 인물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청첩장,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진 순정. 지난 회 정보와의 파격적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이지혁의 선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당혹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상견례부터 결혼식 날짜까지 단 2주 만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약진 뒤에는 한 여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아든 지은호는 그제야 넌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던 그의 말이 결국 돈과 배경이라는 현실의 벽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정인선 배우의 연기는 순수한 사랑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며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역을 찾아가 차라리 내가 가난해서 싫다고 했으면 이해했을 것이라며 사랑에 대한 실망을 넘어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토해내고 차갑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사랑 없는 결혼식, 위태로운 거래의 끝. 결혼식 당일 은호는 짝사랑을 떠나보내기 위해 하객으로 참석하는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예복을 입은 지역의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남자, 박성재의 존재는 이들의 삼각관계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지역과 보아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각각 상무 자리와 회사, 경영권을 얻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서로의 목적을 위해 시작된 이 위태로운 계약은 결국 가장 극적인 순간에 파국을 맞이합니다. 결혼식장의 파란, 사라진 신부와 남겨진 남자. 모든 비극은 신부 입장 순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그 순간 신부 정보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그녀가 남긴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립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택했던 그녀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현실이 아닌 자신의 진짜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이번 회차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현실을 택했던 남자가 결국 사랑을 택한 여자에게 버림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파혼 엔딩 모두에게 남겨진 상처와 새로운 시작. 내려가자. 보아씨 안 와. 친구 성재의 담담한 한마디에 지역의 화려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홀로 남겨진 그의 허망한 표정과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은호의 충격이 교차하며 오해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파국적인 엔딩은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원점으로 혹은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과연 지역은 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의 몰락은 은호와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의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6회를 통해 사랑을 외면하고 현실을 택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을 그리며 안방극장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비극은 결국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뒤흔들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무너진 결혼식, 모든 비극의 서막. 모든 비극은 가장 화려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정보와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가 남긴 것은 첫사랑이 나타났다는 소식과 함께 과거의 사랑을 쫓아 떠났다는 일방적인 통보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조건을 택했던 이지혁은
결국 사랑을 택한 여자에게 버림받으며 하객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파혼은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뒤흔들고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갈등의 폭발. 아버지처럼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의 망신보다 더 아팠던 것은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하늘건설 딸이라서 필요에 의해 결혼하려 했다고 고백하고 아들의 속물적인 선택에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버지처럼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지혁의 울분 섞인 외침은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살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비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정일우와 천호진 두 배우가 보여준 감정의 충돌은 이번 회차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정직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던 아버지의 부성애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결코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절박함이 부딪히며 이 시대의 많은 부자가 겪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려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혁은 집을 떠나고 아버지는 이제 우리 장남은 지환이라며 아들을 가슴에서 지워버립니다. 추락하는 왕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가족과 꿈 모든 것을 잃은 지혁의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온 그는 여관과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등신 같은 새끼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의 모습은 야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와 대비되며 처절함을 더했습니다. 친구 박성재마저 그를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혁의 파혼 소식을 들은 지은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그의 배신에 상처받았지만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연민과 걱정을 떨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라며 소개팅을 권하는 엄마의 말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키다리 아저씨의 고백. 모두가 상처받고 흔들리는 동안 한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오랫동안 은호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키다리 아저씨 박성재. 그는 마침내 은호에게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며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그의 고백은 지역의 추락으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파고드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세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삼각관계의 본격적인 신호탄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날들 7회. 돌아온 탕아, 새로운 판이 시작되다. 지난 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KBS의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7회를 통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한 남자와 그의 빈자리를 채우며 변화하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며 한층 더 깊어진 서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파혼의 상처를 안고 세상과 등졌던 이 지역의 처절한 귀환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지금부터 그 7번째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버림받은 남자의 선택은 도피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적한 이지혁은 낯선 시골 마을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망가진 자존심은 전 약혼녀 정보와의 보상 제안에 산산조각 나고 이렇게 살기 싫다는 그의 절규는 보는 이의 마음마저 아프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그의 추락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진 한 남자의 심리가 섬세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함께 일하던 동료의 그냥 포기하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점은 때로는 가장 날 것의 현실 인식이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치지 않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며 새로운 싸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지혁이 떠난 빈자리는 예상치 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박성재는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의 가족 곁을 맴돌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동생 이수빈의 유튜버 활동을 돕고 이지환에게는 자신의 동생을 지키는 보디가드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그의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따뜻한 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지은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며 극의 설렘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이지혁의 부재 속에서
그의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은 상처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지역의 잠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었을 지은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그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고성희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더니 미래가 오는 것 같다는 그녀의 희망 섞인 독백은 짝사랑의 아픔을 딛고 한 뼘 더 성장한 그녀의 단단한 내면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응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침내 서울로 돌아온 이지혁. 하지만 그는 차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술에 취해 귀가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자신이 외면했던 가족의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홀로 카페를 마감하던 지은호의 앞에 그가 나타납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굳은 결심이 담긴 그의 한마디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고 이 드라마의 모든 판도가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강렬한 엔딩을 장식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화려한 날들 8회. 돌아온 탕아 갈등의 폭풍. 지난 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KBS의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8회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파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돌아온 이지혁의 이기적인 귀환은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각 인물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과 흔들리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황의 끝은 또 다른 이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지혁이 향한 곳은 자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지은호의 카페였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한마디로 그녀의 공간에 무단으로 집거하며 살림을 차리는 그의 모습은 절박함 이전의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미성숙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추락에 연민을 느끼다가도 그 슬픔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만두겠다는 지은호의 선언은 더 이상 그의 어리광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이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걱정과 그런 아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실종 신고까지 하려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엇갈린 시선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지역의 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자신의 상품성을 냉정하게 평가받는 이수빈과 스토커에게 시달리는 박영나의 보디가드가 된 이지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달픈 현실을 엿보게 하며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인물의 위기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각자의 삶의 무게를 균형 있게 조명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빈자리는 새로운 설렘의 기류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은호의 곁을 맴돌던 박성재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본격적인 삼각관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든든함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처만 주는 이지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은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아온 이지혁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심을 느끼는 장면은 그가 여전히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지은호가 그의 새로운 도전을 허세라며 깎아내리는 모습은 애증으로 뒤엉킨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회복될 수 없음을 암시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8회는 모든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사랑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도는 이 지역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화려한 날들이 가장 역설적으로 들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듯 그의 처절한 추락은 어쩌면 진정으로 자신의 힘으로 화려한 날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갈등을 딛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의 귀환이 불러온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그들이 어떤 관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